예, 오늘은 그 영주권을 영주권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로 결정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로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민을 결정하고 나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면 일단 내가 어떻게 이민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면, 그, 이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민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IRCC 한번 들어가 볼게요. IRCC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민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이민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첫 번째 이제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민을 주나 봐요. 그렇게 할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불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불어과 나오신 분들은 캐나다에 이민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배는 수월하다고 보면 돼요. 결국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체크도 하는 데인데 우리가 들어가 볼 때는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가장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제로 돼 있어가지고 몇 점 이상 되면은 그 추첨을 해요. 매달 아니면 뭐 몇 주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 그 점수가 넘는 사람한테는 이민에 대한 승인을 주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내고 이러는 그런 과정이고 이 프로빈셜 노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PNP라고 하는데 이 PNP에 대한 거는 주정부에서 이미그레이션을 승인을 하면은 그 승인이 그 연방정부로 넘어가서 또 그 연방에서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정부에서 승인한 것을 점수화시켜서 다시 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들어가서 그 점수를 내서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틀란틱은 이게 그 우리 그 보면 요 보면은 뉴 브런스윅, 그 다음에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노바스코샤, 그 다음에 뉴파운드랜드 이렇게 되는 곳에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건데 만만치 않겠죠. 왜냐하면 그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죠?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스타트업 비자라는 거는 일단 비즈니스를 뉴 비즈니스, 뉴 비즈니스라고 뭐 컨비니언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뉴 컨셉의 뭐 게임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거를 스타트업을 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열고 하면은 비자 저기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겠죠. 그다음에 룰을 그걸 RNIP라고 하는데 이 RNIP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고 사람들도 잘 안 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고. 헬스케어 워커라는 거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헬스케어 워커는 이렇게 들어가면 요 읽어보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그 지원 프로세스는 그 레퓨지 클레임 옵션도 제공한다 이거죠. 퍼머넌트 레지던스, 퍼머넌트를 위한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그 어떤 그 난민 요청 그 옵션도 제공해 주는데 만약 그들이 그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헬스케어 섹터에서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니멈 아워를 한번 볼까요? 미니멈 아워 얼마인지? 미니멈 아워를 일하면은 해주겠다 이거네. 그럼 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amount of work, how to calculate, 예, full time 30 hours per week for 6 months. 근데 뭐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준다라는 그런 게 헬스케어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쉽지는 않겠죠, 그죠? 지금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퓨지라는 거는 그 난민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패밀리 서포트는 뭐 저도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그 모셔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고, 퀘벡에다가 신청을 한다? 예, 퀘벡은 이제 또 다른 주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하지 말고요. 케어기브라는 거는 여기 보면 immigrate by providing care for children. 그러니까 애들을 보모 역할을 해서 애들을 케어해주면 그걸로도 영주권을 내는 개인이 내주는 거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이 친척이 있고 그 집에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정말 받기 쉽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요거는 케어기브. 그다음에 셀프 임플로이드는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뭘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고 agriculture, food pilot, 그러니까 농업 분야, 농업과 푸드 분야에서의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그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temporary residence, 그러니까 비자로 있거나 그러니까 임시로 있었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게끔 해주는 패스웨이,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여기 쭉 여러 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기는 헬스케어는 얼마를 합니다.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겠죠, 그죠? 예, 쭉 그런 내용들에서 그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코노믹 섹터에서 그 영주권을 받는, 이코노믹 섹터라는 거는 뭐 투자 이민이 아닌 와가지고 체류를 해가지고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이코노믹 섹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관련된 걸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섹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틀란틱 파일럿네요. 그다음에 RNIP 있고 PMP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코노믹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가 요런 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주권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제로 돼 있거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이 점수가 맨날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 점수도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가서 치면 여기 점수가 여기 나오죠. 보면은 점수가 최근에 2월 16일 날 뽑았는데 요거는 PMP로 그러니까 프라비 그 주정부로 이민을 신청했던 사람들, 그래서 영주권을 연방정부에서 내준 경우 이 케이스가 Number of Invitation Issued가 1082명이 됐는데 이 점수를 보면 CRS 스코어 710점인데 왜 710점이냐? 보통 이런 경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그 유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600점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받는 스트림이 있고 안 받는 스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익스프레스가 해당되는 주정부 이민에 신청했던 사람들의 한테 이민을 준 케이스예요. 이게. 그죠?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보면 OINP 제가 있는 온타리오 주에 있는 이민을 보면 온타리오 주에도 이민이 종류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정부 이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정부 이민인데 여기도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가능한 그 항목이 있고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가능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없고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가는 거 이런 거 스킬드 워크 지금 볼까요?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요것도 알고 있어요. 그 직업이 넘버로 다 만들어 놨어요. 캐나다는. 이게 그룹이 72, 73, 82에 해당하는 잡. 제가 73에 해당하는 잡을 했어요. 73. 그래서 73에 해당하는 잡에 해서 익스피리언스를 쌓으면 영주권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무작정 이것만 보고 그냥 73으로 하자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이 일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타리오 익스프레스
Entry Skilled Trade Stream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면 600점이라는 점수를 가산이 돼서 연방정부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요. 휴먼 캐피탈, 여기도 되네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되는 휴먼 캐피탈이 된다는 거고. 또 볼까요? 이런 거 없죠. 이거 OIMP, PhD, 이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연방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PhD가 있으니까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건데, 주고 나서 연방정부에다가 올린다고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승인 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돼. 예전에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죠, 아무것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말이. 또 뭐 이런 것 볼까요? 여기도 없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주정부에서 승인 나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죠. 일단 영주권을 일단 생각을 하면 이런 거를 계속 읽어보고, 잘 모르면 뭐 저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아니면 저한테라도 일단 뭐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은 좀 더 접근 방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